2학년 정치화법 40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의미를 보면은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여 뭘까요? 그쵸.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 형벌도 가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된다. 자, 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런 순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 자, 맞다면은 위법한 행위인지 찾아보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럴 때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범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바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 자,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이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라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럴 때 부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을 위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이러면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자,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 5가지 경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한번 같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바로 뭘까요? 그쵸? 정당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그 다음에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은 긴급피난. 그 다음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자구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바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5가지 경우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알아보기. 자,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책임에 대해서. 자, 이 책임까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뭘까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비난받다는 거죠. 비난받을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책임 조각, 감경 사유라는 건 뭘까요? 이 책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감경되는 사유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는 자, 14세 미만. 뭘까요? 바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 어떤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어떤 폭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가족들을 협박한다든지 이런 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는 바로 심신미약자.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 판단 능력이 모자랄 때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감경되고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범죄는 일단 성립하지만은 그 형을 감경 좀 깎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과 보완처분. 자, 이런 범죄가 성립하면은 그 범죄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완처분
내리기도 하죠. 자, 형벌의 종류를 보면 형벌의 의미는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뭐를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이다. 그쵸,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형벌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명형, 당연히 사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역을 부과하는 것에는 정역이라는 거는 막 일을 시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징역형이고, 징역형은 최소 1개월 이상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수감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동일하지만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형벌을 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금고랑 똑같지만은 한 달 미만의 어떤 그런 형을 우리가 구류라고 얘기합니다. 구류. 그 다음에 명예형으로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아예 박탈하거나 자격 상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 정지시키는 거, 자격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명예형이 있고, 재산형에는 5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되면 거를 바로 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부담하는 경우를 바로 과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 행위와 관련되었거나 그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몰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3가지 재산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과는 약간 다른 개념의 자, 보완처분이 있죠. 보완처분.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 제재수단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대안적. 형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벌에 있어서의 문제를 대안적으로 마련한 자, 그런 것이 바로 보완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요 3가지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처분. 자, 이런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 감옥 밖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방법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호관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거, 이거를 치료 감호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감호. 그 다음에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거는 수강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어떤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수강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 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무료로. 자,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보완처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 122쪽에 있는 내용과 문제는 선생님이 40-1 디딤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40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